자, 단원을 불문하고 삼각형 ABC가 어떤 삼각형인지 말하시오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참 많이 등장하죠. 중학교 때부터. 자, 이런 것은 크게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답을 뭐 잘생긴 삼각형이요, 예쁜 삼각형이요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크게 어떤 변의 두 길이가 같은 두 변의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 중 어떤 두 개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런 답을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직각 삼각형이 되는 경우에는 어떤 각의 크기가 90도인 직각 삼각형이다. 또는 이제 세 변의 길이가 같으면 그냥 정삼각형이라고 하면 되죠. 크게 답이 이 셋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무조건 외우라는 뜻이 아니라 이등변 삼각형인지 직각 삼각형인지 정삼각형인지 그걸 물어보는 문제구나 하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변치 않았던 것이고, 그 다음에 1번을 보도록 하면 식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하나의 팁을 소개를 하자면 이런 문제는, 자, 이거 다음에 팁입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 관계식에 이런 게 관계식인데 좀 문제에 주어진 식에 삼각형의 변에 관한 힌트와 각의 크기에 관한 힌트가 섞여 있으면, 쌤이 혼재라고 적은 겁니다. 섞여 있으면 변이면 변 아니면 각이면 각에 대해서 가급적 통일을 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식이 보일 거예요. 근데 뭘로 통일해야 될지 모를 때에는 웬만하면 변으로 통일하는 게 고민하는 시간을 좀 덜 줄일 수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어차피 문제 풀 때 이렇게 이 식을 쭉 정리를 했더니 A와 B는 같다 이렇게 나올 일은 거의 드물거든요. 지금 선생님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주로 문제 풀이가 맨 마지막에 이런 식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이 나오거나 뭐 그렇습니다. 이건 그냥 문제 푸는 경험을 얘기하는 건데 주로 변의 길이에 관해서 푸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잘 모를 때는 그냥 변에 대해서 통일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각을 변으로 바꾸란 얘기죠. 근데 누가 봐도 각 얘기가 많다면 그때는 각에 대해서 통일하는 해서 풀리는 문제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이제 포인트는 변에 대한 힌트와 각에 대한 힌트가 섞여 있으면 그대로 두지 말고 통일해라 하는 거예요. 자, 1번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런 것들은 보면은 변의 길이에 관한 건데 또 이런 것들은 보면 갑자기 각 이야기고 다 섞여 있죠. 그래서 통일을 할 거예요. 뭘로? 얘네들을 다 변으로 바꿀 거예요. 근데 이제 sin a를 변으로 바꿔봤자 스몰 a에 대해 바꿀 수 있겠죠. 그럼 이 두 개가 들어가는 관계식은 뭐가 있어요? 바로 사인 법칙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인 법칙을 써서 문제를 풀 겁니다. 자, 지금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서 사인 법칙을 떠올려야 되는지 벌써 이유를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sin a는 이 두 개 자리 바꾸면 2r분의 a라고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sin b는 2r분의 b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원래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그러면 a 곱하기 2r분의 a 플러스 b 곱하기 2r분의 b 이꼴 2r분의 c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양변에 있는 2r 약분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꼴 c제곱 나오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끝날 때가 많아요. 그럼 이것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무슨 각이 직각인, 그쵸? 각 C의 크기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답은 항상 이런 형태로 자세하게 적어주면 됩니다. 조금 유의해야 될 것은 직각삼각형이네 라고 해서 얘만 적고 무슨 각이 직각인지를 적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또는 각 C가 90도네 까지만 적고 직각삼각형이라는 말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잘 알아두는 것이 그래서 도움이 돼요.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눈치가 빠른 학생은 벌써 답을 알아차렸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만약에 B와 C가 같으면 얘네 두 개가 같겠고 각 B의 크기도 C의 크기도 두 개 같으니까 등식이 성립하네. 따라서 혹시 답이 이건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근데 이 문제는 풀어보면 답이 이제 또는 하나고 뭐가 하나 더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눈대중으로 이렇게만 풀면은 틀리기 쉬운 문제예요. 자,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역시
변에 관한 힌트와 각에 관한 힌트가 섞여 있죠. 통일을 시켜줘야 되고 뭘로 통일시키지 잘 모를 때에는 어떻게 해라. 주로 변에 대해서 통일시키면 됩니다. 그 말은 얘를 변으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코사인 어떤 각의 코사인 값을 변의 길이로 바꿔주는 공식은 코사인 법칙밖에 없죠.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선. 그래서 이 문제 역시 코사인 법칙으로 문제를 풀 겁니다. 자,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코사인 C의 값은 2A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고요. 코사인 B의 값은 2AC분의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입니다. 자, 이것을 식에 이 자리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좌변은 일단 분자에 B가 있죠. 그리고 분모에 코사인 C가 들어가니까 이거 분모 분자 바꿔가지고 역수로 대입해주면 되죠. 그러면 분모에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들어가고 분자에는 2AB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분모에다, 우변에도 똑같이 해줄게요. 일단 분자에 C가 있죠. 그리고 분모에 코사인 B를 대입을 하면 이제 이거를 분모 분자 순서 바꿔서 적어주면 되죠.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리고 여기는 2AC 적어주면 되죠. 그러면 식이 굉장히 많이 간단해집니다. 우선 2 약분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의 A 약분되죠. 그렇기 때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분의 B제곱 이꼴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대각선끼리 곱해준 것이 서로 같으니까 그 식을 적어주면 이제 이거 먼저 적을게요. 그러면 A제곱 C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C 4제곱은 그 다음에 A제곱 B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B 4제곱 이렇게 되죠. 또 양변에 없어지는 게 있죠. 자, 그리고 싹 다 뭐 좌변이면 좌변 아니면 우변이면 우변으로 몰아볼게요. 일단 좌변으로 이항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C 4제곱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B 4제곱 이꼴 0 되죠. 그럼 이런 거 인수분해는 고1 때 많이 했습니다. 우선 A제곱이라는 공통 부분이 보이니까 A제곱으로 묶어주면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되죠. 하고 나머지 두 개도 묶어주면 그냥 마이너스로 묶어줄게요. 플러스로 묶어도 되는데 조금 더 빨리 풀기 위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렇게 하면 여기도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보이고 여기도 인수분해하면은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보이죠. 여기는 인수분해하면은 C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최종적으로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묶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얘가 0되거나 얘가 0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여기서 B 이꼴 C가 나오고 또는 얘가 0될 것 같으면은 A제곱 이꼴 B제곱 플러스 C제곱 나오죠. 이 말을 해석하면은 답 적기가 조금 그래서 자 B와 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거나 또는 각 A가 크기가 90도인 직각 삼각형이 되거나 아까 우리 예상했던 게 이거였는데 사실은 얘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 답은 반드시 두 개를 다 적어줘야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